안녕하세요. 최현조원입니다. 오늘은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절대농지라고 표현하던 그런 농지가 바로 진흥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진흥구역에 있는 농지는 일반적으로 농업인만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거품이 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이 된다면 지금 토지 경매 시장에서 반값 정도로도 나와 있는 아무 문제가 없는 농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농지들을 우리가 매입을 한다면 농지연금용으로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만 본다면 이 농업진흥구역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가로서 또는 농지연금을 용으로 농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주의를 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농지연금으로 개인 기준 월 300, 그 다음에 부부 기준으로는 월 600을 받을 수 있는 노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만의 어떤 노하우나 각 단계별로 어떻게 실행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명확히 제시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지연금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해서 토지에 대한 공부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일반 직장인 서민이 농업인이 되는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저만의 노하우가 담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농지를 매입하면서 농업인이 되기는 사실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온비드 공매의 임대 농지를 통해서 농업인이 되었고, 실제로 지금 용농 경력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천했던 이 온비드 공매를 이용한 농업인 되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기존의 영상에서도 많이 나와 있지만 농지 없이 농업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경작에 대한 어떤 노하우라든가 마을의 이장님과 어떤 부분에서 협의를 좀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서류상으로 농업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우리가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때 어떤 방식으로 그 발급을 받는지 세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농지대장에 등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농지이기 때문에 항상 농지증이 필요한데, 최근에 농지증 발급받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조금 더 까다로워지면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농지가 아니더라도 그 농지 심의회의 대상이 되는 농지라도 100% 농지에 농지증을 발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농지증을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만의 노하우가 담긴 영상과 이런 블로그에서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토지 경매를 통해서 농지는 싸게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싸게 살 수 없으면 이런 농지연금이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지를 반값으로 저는 사는 거를 목표로 농지연금용 농지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법정 지상권이라든가 지분이라든가 분묘기지권과 같이 특수한 물건인 경우에는 반값으로 나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농업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이 절대 농지, 그러니까 구역에 있는 농지도 사실은 반값으로 나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농업인만이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제한적이고 일반적으로 농업 경영에만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활용도 측면에서 개발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그런 농지라고 보면 되는데, 저와 같이 농지연금용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이 절대 농지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 호재가 가득한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들을 통해서 어느 지역이 인구와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이런 부분을
국토부에서 발행하는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저는 경기도 남부와 충청남도의 북부 지역, 그다음 북도의 북부 지역 중심으로 지역을 선정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농지를 매입을 한다면 지속적으로 가격은 우상향할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 가능성이 항상 상존해 있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림지역 안에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 있는데 농업진흥구역은 말 그대로 농업의 진흥을 도모해야 하는 지역으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어서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을 가다 보면은 반듯반듯하게 잘 경지 정리가 된 농지를 일반적으로 농업진흥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농업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존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농업진흥구역을 약간 서포트하는 그런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가 되는 경우에는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농업진흥구역은 가장 싼 토지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농지를 국가에서 매입을 하면서 어떤 산업단지라든가 택지를 개발을 하기 때문에 가격 급등의 가능성도 항상 상존해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은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농업진흥구역의 투자 포인트를 생각을 해보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의 목적으로만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개발 가능성에 초점을 둔다면 사실은 그렇게 가치가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보다는 농업보호구역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수 있으나 그러나 저는 이 농지 연금용으로 이 농지를 활용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농지 연금용으로 진흥구역은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싸게 매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투기 요소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수요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은 항상 가장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없이도 이런 농지를 매입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엄청난 큰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와 농지 전용 신고를 해서 주택이나 근생 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농지 전용은 이 농업인의 주택이나 농축산물 시설, 그러니까 농업과 관련된 시설이나 농업인과 관련된 주택들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농지 전용 부담금은 개별 공시지가의 약 한 30% 정도가 되는 거고, 여기 글씨가 조금 깨져 있는데 이 상한선은 제곱미터당 5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이 그렇게 가볍게 볼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면 아까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반적으로 그 가격은 100%에서 200%까지, 그러니까 2배에서 3배까지도 상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농업 목적으로만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관리 지역이 된다는 거는 공장이나 물류 창고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교육시설, 연구시설, 그 다음에 의료시설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건축물들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싼 토지가 약 한 2배에서 3배까지도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항상 상존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농업진흥구역은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싼 토지입니다. 그래서 가격 거품은 없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아파트의 부동산에서 보이는 것처럼 최근에 어떤 거품이 꺼지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은 가격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그런 현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인만이 농지를 매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조금씩 오르지만 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자체는 물가 상승률이 국가에서 2에서 4%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물가 상승률에서 1에서 2% 추가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한 4에서 6% 정도는 매년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인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반값으로 경매 시장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은 반값으로 나오고 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본 없이도 농지를 소유하고 그 보유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은 저와 같이 일반 직장인이나 일반 서민들이 그 노후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또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택지 개발이나 역세권 개발은 절대 농지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가장 싼 토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뭐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개발 가능성이 큰 지역 중심으로 농지를 매입하다 보면은 이런 가능성도 항상 상존해 있고, 이런 가능성이 이야기가 되는 순간 가격 자체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격 급등의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농지는 잘 안 팔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연금에 우리는 던지면 되기 때문에 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즉 어떤 출구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농업진흥구역은 어떤 사람에게는 쓸모없는 땅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어떤 개념에서부터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용으로는 굉장히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이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실제로 물건도 분석해 보시고 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문의를 주신다면은 함께 제가 생각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